네,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대에서 한 2월 초쯤에 올라온 만평 비슷한 그런 짤입니다. 보통 언론사에서 이렇게 그림 몇 개 해가지고 만평 비슷하게 내놓잖아요. 2월 초에 스대에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뭐 상황이 당연히 탄핵 인용 전이었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워딩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의 편지에 낙동강 최후 전선을 지키다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 올 거니까 그 날을 위해서 윤어게인으로 똘똘 뭉쳐 있어라,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고, 아니 제가 무슨 뭐 다른 비유법이나 그런 걸로 쓰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말이 편지에 딱 있다 보니까 또 이 쓰대의 만평이 기억나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는 4.19였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모두가 애써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미국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하면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이게 100%랑 100%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을 거다,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이제는 이해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오늘 트럼프가 아주 극대노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유를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제인 것 같은데요. 홍해에서 미국 군함과 다국적 상선 등을 공격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중국 위성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들어보시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후티 반군은 예멘과 사우디 남부 쪽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에요. 좀 시아파 쪽에 가깝고요. 1994년에 창설을 했어요. 꽤 역사가 있는데, 이 후티를 합법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근데 후티가 어마어마해요. 일개 반군이라면 그냥 반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규모 자체가요, 일단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무슨 우리나라 중소도시 정도 되는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더 되겠죠. 그리고 무슨 대함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뭐 순항, 탄도미사일,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거 반군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후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미국이 이거 누가 지원하고 있나 라고 해서 딱 그 한 나라를 지목을 했는데, 바로 이란입니다. 네, 이란은 뭐 미국과 사이 아시죠 여러분?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근데 물론 이란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죠. 근데 유엔 조사 결과 그 무기들의 부품을 보니까 참 이란산 부품이 너무 많이 사용된 거예요. 뭐 빼박이죠 이건.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이 후티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슬람에게 승리를. 이게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대충 어떤 단체인지 아시겠죠? 뭐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 그대로 엄청난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이거고요. 후티는 후티고, 이 미국의 발표로 중국의 창광위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에요. 위성 회사인데 바로 여기가 이 후티 쪽에 미국 군함과 다국적 상선을 표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위성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측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쪽에 대한 창광 위성, 이 회사의 지원이 계속되어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좀 워딩을 세게 가져갔어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무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기사입니다. 중국 위성이 4년 새 2배로 성장했고 500개의 눈이 세계를 들여다본다 라는 건데요.
아니 근데 왜 조선일보는 국제 탭에 중국 탭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위성들의 기술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위성에 AI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을 해서 지표면의 물체를 파악한다거나 판독하는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한 기업이라고 해도 그 나라랑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과 당이 정말 끈끈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저 나라입니다. 이 창광 위성 기술이 지린성 정부와 과학원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세운 회사예요. 완전히 유착이 돼 있는 거죠. 이 창광에서 엄청나게 위성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위성의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별로 이렇게 위성을 만드는데 한 시리즈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매일 13에서 15차례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 사진과 데이터를 심지어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위성 시리즈를 더 발전을 시켜서 2025년까지 총 138기의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극대노할 만하죠.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제와 어제 소식이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트럼프가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했냐? 바로 군사 행동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후티 반군에요. 석유 항구를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미군이 직접요. 위성 사진을 제공한 그 창광 위성 그 저쪽 나라의 아주 완벽한 경고 플러스 후티 쪽에는 실제적인 조치를 가한 건데요. 항만을 공격한 거예요. 항만. 쉽게 말해서 보급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 항만을 통해서 어떤 보급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후티 쪽에 석유,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바로 그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취임 후에 가장 큰 군사 작전을 지금 한 거고요. 후티가 곧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스라엘 쪽에 로켓을 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가까운 이스라엘 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미국을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이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물론 후티 쪽 주장입니다. 후티 쪽 주장, 미국 쪽 주장은 아니고요.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건드리면 안 될 거를 드디어 건드려 버렸습니다. 바로 미국 항공모함 2척을 공격했습니다. 얘네 주장이에요. 여기 두 항공모함이 여기 계속해서 정박을 해 있는데요. 해리 트루먼호 그리고 칼빈슨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이 항모 쪽에 공격을 받았는지는 오피셜하게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쏜 발사체를 격추했다. 후티 쪽에서 쏜 발사체는 격추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후티 쪽에서 또 발표한 게 그 항만 이름이요. 리스2사 항구예요. 리스2사 항구. 이 공습으로 74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쳤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군사 행동에 돌입을 한 겁니다. 한다면 하는 그런 트럼프고요. 우리나라도 뭔가 막 인천 상륙작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니까 이 정도면 중국에도 아주 완벽한 일종의 경고가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한 관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빡센 미국의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입항료 부과입니다. 입항료 부과.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관세보다 더 센 조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미국에 입항할 때는 무조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USTR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고요. 현재 미국의 무역과 관세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실질적인 미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가 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10월 14일이요. 180일 뒤에요. 180일 뒤. 왜 180일의 유예기간을 줬냐. 이건 왜 또 그냥 하지 유예기간을 줬냐 하면 그 사이에 이거 가지고 또 관세 관련해서 협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이야기죠. 저는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개입 또는 뭐 인천 상륙작전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보면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죠 당연히. 근데 뒤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압박을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관세보다 더 빡센 거예요. 이 기사 보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타임스의 3월 24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부터 시행하겠다 했는데 설마 하겠냐 설마 이러다가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죠. 근데 진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관세 폭탄 뒤에 숨은 폭탄이라고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죠.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마다 거액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오는 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조업 그냥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그 나라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각종 수익품을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미국이 제1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배로 옮기죠. 그런 물량들은 배로 옮깁니다. 근데 그 모든 품목의 배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거는 관세보다 더 심한 제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가요 얼마냐면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환율 여러분 얼마죠? 1,400원보다 지금 높죠? 그래도 1,400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오는데 최소 100만 달러라고 하니까 최소라고 쳐도 14억. 와, 화끈합니다, 트럼프. 그리고 300만 달러라고 하니까 42억입니다. 42억. 이거는 뭐 수수료가 더 비싸겠어요. 잘못하면 수입품 들어오는 것보다. 이런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나라는 당연히 기를 쓰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필요한 조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곳을 타겟으로 한 그런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인데 아마 저는 이 중국 내부를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딱 느낌 오시는 분들 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드러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중국 내부도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이거 협상해야 된다, 아니다, 자존심이 어떻게 트럼프랑 미국이랑 협상을 하냐, 대중국이 이러면서 엄청 갈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당연히 내부부터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 말이 어디 나온 건지 아시죠? 손자병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당연하게 설정하고 있던 전선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트럼프가 인생책으로 뽑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손자병법이에요.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저쪽 나라 책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런 트럼프의 전략은요. 저는 크게 보면 많은 전문가들도 이미 파악을 어느 정도는 했을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Think like a champion. 챔피언처럼 생각해라 라고 하는 트럼프의 책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책이 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트럼프 책은 한번 우리 자유우파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언론에서 나온 거는 진짜 뭐 미치광이로 비유를 하고 진짜 뭐 하면 안 될 말을 저렇게 막 공개석상에서 막 해버리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저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트럼프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Think like a champion, like a champion, 챔피언처럼 생각하라 라고 하는 트럼프의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내력과 이유를 알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 전략에 매우 유용한 책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한다. 바로 손자병법이다. 기원전 6세기에 쓰인 병법에 관한 책이지만 수십 세기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저명한 군사 전략가들이 이 책을 공부했다. 시간을 투자해서 꼭 읽을 만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책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손자병법을 트럼프 자서전에서 직접 추천을 하고 인생책이라고 이제 소개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인천 상륙작전에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나오네요. 우연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연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하는 말이나 뭐 가끔 막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죠. 제가 트럼프 막말에 대해서는 뭐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언론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차용해서 인용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 트럼프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트럼프는요, 다른 책에서도 말하지만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이것은 다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 거죠.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랑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하고 특히 후티 반군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창광 위성 회사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너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라고 하고 바로 그 몇 시간 뒤에 이 후티 석유 항만을 말 그대로 공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 즉흥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관련한 일들도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냥 시민입니다. 그냥 한 애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보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연히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보다 미국의 정보국이나 뭐 CIA, FBI, DNI를 넘어서 트럼프가 그리고 국무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뭐 인천 상륙작전 올 거니까 기다려라, 뭐 비상 라디오 물 라면 사서 기다려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정황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우리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능동적으로 우리 윤어게인 행진 이제 능동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능동적으로 펼쳐보시는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 유튜버가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뭐 제가 말한 게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 또 이제 또 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론의 공격을 개의치 않는다. 언론이 나를 이용하듯이 나도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한다. 일단 주목을 받으면 그것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은 내 몫이다. 나는 언론과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받는다. 지금 나는 이 관계를 활용해서 미국의 미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네, 여러분 트럼프가 언론을 대하는 시각입니다. 우리보다 한 수 위죠? 네, 그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또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한 거죠.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행진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계획 안에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내용
들어서 마음에 드셨다 하면은 멤버십 한번 가입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 지켜야 됩니다.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튜브는 또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지금 1%까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이제 0.23% 정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채널 이렇게 운영하고 성장하고 라이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